공매도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고, 자 그리고 기술주 영역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개선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정말 시장이 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좀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좀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좀 강조를 드렸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좀 준비가 돼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 반등이 과연 언제 나오느냐.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두 가지 이제 변수가 있죠. 바로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언제부터 긍정적인 영향이 좀 나올 것이냐. 공매도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만 하고 있다. 언제쯤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유입세가 들어올 것인가. 자, 그리고 관세 폭탄,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이미 선언은 끝났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 관세가 과연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 미리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대폭락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저는 일단 기회의 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특히나 오늘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까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대박주까지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영상 중반에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까지 참여하는 방법 알차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알짜배기 정보들 쏙쏙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장 상황 먼저 좀 볼 텐데, 지금 미장이 정확하게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이네요. 지금 보게 되면, 고점 대비, 2만 한 300포인트? 였었던 나스닥이 지금 15,000대로 내려왔으니까, 고점 대비 지수만 한 30%? 에서 35% 정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 분야를 좀 보게 되면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쪽, 그리고 아마존 쪽, 뭐 구글 쪽, 빅테크들의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관세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세가 관세 이꼴 경기 침체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 애플에서 아이폰을 사도 관세, 관세가 붙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것이냐. 자, 그러면 매출이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공매도에도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 공매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주가 상승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주가 상승이 나오는 그 배경이 뭐냐면 결국은 하방에 베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위험 요소 없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매도는 개인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상 무한정인, 실제로 무한정은 아니에요. 실제로 무한정인 기관과 외국인들한테는 리스크가 없는 투자가 가능해진다. 자,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는, 공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현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수해서 주가가 떨어져도 어차피 공매도 치면 그만이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순서가 좀 반대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면 들어왔다가 공매도로 손실 보전을 하거나 아니면 과열 구간이다 싶을 때 공매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공매도만, 그리고 오히려 현물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메릴 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매도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공매도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갑자기 주가가 올라갈 상황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왜냐 말씀드렸었던 이 관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는 조금 더 뒤에서 보고 결국은 그 전까지는 공매도가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다가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자, 실제로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게 되면 그 공매도가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 특히나 매잔인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을 발행한 종목들한테 집중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 뭐냐면 결국은 반대 매매를 터뜨리기 위함이에요.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환사채도 발행가액이라는 게 있고 메자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교환사채 EB도 발행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유상증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건 사채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이 신용물량 같은 경우에도 일정 주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자동으로 청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코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까지 공매도가 반대 매매를 터뜨리려고 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공매도는 시장의 하락에 베팅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시장이 움직이는데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상황 속에서 하방을 결국은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도를 유발시키고 매도는 하방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공매도를 추가로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대 매매를 터뜨릴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4월 달까지는 말 그대로 반대 매매 주의보가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건전하지 못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법한 종목들은 우리가 피하는 게 좋겠고 자, 그리고 반대 매매 이미 터졌거나 아니면 반대 매매 가격과 인접한 종목들은 오히려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점 요것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면 주가가 당장 오르지 않아요. 자, 보게 되면 2009년, 2011년, 2021년에 공매도 재개 이후의 추이입니다. 자, 진한 선, 얇은 선,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바로 오른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도 한번 꺾어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반대 매매가 터졌던 시기거든요. 요 시기가 약 공매도 재개 이후에 한 달 내지는 2달 사이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에서 6월 사이에 반대 매매가 이어질 확률이 높겠고 자, 그리고 4월 달에 결국은 주가가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왜? 관세 때문에. 자, 이런 흐름들이 그대로 5월달, 6월달쯤에 정말 바닥을 한번 더 다져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가 맞다는 건 아닌데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외국인들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한 달과 2달 사이인 요 시점, 왜냐면 올랐던 경우도 있으니까. 자, 요 구간에서 요 중간 정도에 우리가 싹 그어놓고 요 구간 정도에서 요 구간 하니까 언제죠? 공매도 재개가 되고 나서 10일에서 20일 정도 사이입니다. 이게 바로 다음 주예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가격에 우리가 평균치를 맞춰놓고 점점 내려갈 때마다 물량을 잡아놓으면 그 이후에 공매도 재개 이후 상승한 이 상승폭을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시기가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이 공매도의 순기능 외국인들 입장에서 뭐 가령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살 때 실제로 주가가 55,00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6만원대 외국인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과연 외국인들이 매도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떨어진 거기도 하고 자, 그런데 공매도가 가능했다면 떨어져도 어차피 공매도하면 그만이다. 공매도 넣어놓으면 어차피 떨어져도 수익이 하방에 베팅이 되는 거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냥 뭐 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더 매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제 어쨌든 재개가 되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보다 공격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4월달 정도에는 반대 매매를 위한 그리고 관세라는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매도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 전까지는 오히려 좀 부실 기업들 쪽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 요걸 좀 알고 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세 리스크를 좀 봐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에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 너무 불분명하잖아요. 자, 그럼 언제쯤 해소가 될 것인가? 결국 이제 트럼프가 관세라는 이 무리한 좀 리스키한 정책을 펼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들을 좀 두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채금리를 하락시켜서 채권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채권으로 미국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 자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채 만기를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요. 자 여기 바로 4월 11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4월 11일에 미국이 부채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어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연장을 할 때, 결국은 이자율을 좀 싸게, 좀 연장을 시켜야 된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자율이 어쨌든 4.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바로 이자가 급증했어요. 왜? 미국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미국한테 이자를 높게 친 거예요. great 마가라고 하죠. Make again great America. 다시 한번 놀라운 미국을 만들겠다. 자, 그러니까 미국 경기 회복을 하네. 그러면 미국한테는 금리를 높게 받아야겠다. 근데 미국은 빚이 많아요. 자, 미국이 빚이 많은데 이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줄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는 겁니다. 관세를 부과시키면서. 그리고 요거를 계속해서 4.4, 4.3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연장을 시킬 겁니다. 국채금리를, 국채 만기를 연장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국채 만기가 10년물도 있고 30년물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연장을 안 했습니다. 왜? 금리가 비싸니까.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여기서 미국의 국가 부채에 대한 만기를 연장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좀 본격적으로 관세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래서 관세 관련된 정책을 펼침으로써 말씀드렸던 채권 가격이 상승이 되게 되면서 채권 관련해서도 돈을 벌 수가 있겠고 본인들이 지어놓은 그 부채, 그 부채를 상환하는 데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차적으로는 4월 11일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미국의 그 채권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채권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 결국은 트럼프가 매입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트럼프의 채권이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 요 두 가지가 이제 남아 있는 관세 관련된 관세 협상 관련된 힌트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원 의원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 의원도 트럼프의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관세가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다. 왜?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커다란 관세 하나 가지고 이제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조 바이든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요 하늘 색깔로 돼 있는 요 막대를 보시면 추가 경정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예산을 굉장히 많이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파란 색깔 선으로 돼 있는 미국의 부채가 급속도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이미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2025년 요 구간에도 이미 위치를 했죠. 결국은 요 아래로 내리고 싶어 할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뭐 지금까지 진 빚, 요 빚의 이자를 낮춘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자만 낮추면 뭐하냐 원금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걸 바로 이제 국채를 해결하려고 한다. 자,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걸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트럼프가. 자,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반등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는 트럼프가 매입을 끝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국채금리를 많이 또 매입을 해놓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자,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 4.5%다라고 했을 때 4.0으로 낮추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었던 4.5%짜리의 채권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어쨌든 1년 동안 미국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4.5% 이자를 줬었는데 그걸 4.0%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4.5%를 주는 요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권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놓고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해놓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가치가. 자, 그래서 이 차익을 가지고 트럼프는 이제 이 채권 관련된 매매로 미국 부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뭐였죠? 관세 하나로 이게 모두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관세를 결국 굉장히 정치적인 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정치 말고 금리 내리라고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관세로 인플레이션 침체 우려됩니다. 금리 못 내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닥치고 내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금리부터 내리면 내가 알아서 경기 침체 해결할게.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실제로 트럼프도 경기 침체가 오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관세 관련된 협상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은 금리 인하를 선물 시장에서 연 4.5회까지 끌어올려놨어요. 연 4회를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4.5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좀 올렸다. 이런 걸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걸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트럼프의 의도는, 관세의 의도는 국채금리를 연장하는 것,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춰서 본인들이 지고 있는 빚을 싸게 연장하는 거. 우리도 아파트 중도금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좀 하면 이자가 쌀 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이자 쌀 때 사잖아요. 비쌀 때 사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이자 연장할 때도 대출 연장할 때도 이자가 쌀 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도 국가 부채를 이자가 쌀 때 연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경기 침체를 만들면서 결국은 싸게 국채를 금리를 굉장히 싸게 연장을 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채권 매입을 가속화를 시킬 것이다. 자, 그리고 채권 매입을 하려면 또 싸게 사야 되니까 지금 금리를 낮추면서 채권 가격을 낮추고 매입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자, 매입이 끝나고 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채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반등 시기 이꼴 금리 인하 시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4월 11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국채금리가 연장이 될 겁니다. 국채금리라기보다는 국채금리가 연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연장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4월 말 5월 초쯤에 또 FOMC가 5월 FOMC가 있거든요. 요때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말 것이다가 이제 4월 말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건데, 결국 이 꼴은 금리 인하 시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부터 금리 인하 시기다라고 함은 그때부터 시장 반등이 지금 유력한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시장의 과도하게 빠져있는 시장 속에서 5월 이후에 반등을 가장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공매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지금 일부러 공매도가 가짜로 눌렀다.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그 섹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게 된다면 결국은 기술주 위주의 접근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주에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섹터를 우리가 공략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기가 왜 기술주 라인에 긍정적인 영향이냐, 요것만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은행의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도 1년에 5% 주는 걸 2%밖에 안 주면 안 맡기겠죠. 자, 2%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옮기게 될 겁니다. 뭐 그게 과거에는 사실 주식이 되게 한정적이었는데 코인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이 사실 굉장히 좀 주된 정론이죠. 자,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옮겨온다. 자, 그리고 말 그대로 뭡니까? 2% 이상,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기술주가 뭡니까? 결국 회사가 성장한다 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게 됐을 때, 이 회사 또한 뭡니까? 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낮으니까 또 돈을 수월하게 빌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 말씀드렸었던 4월 말 5월 초에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공매도가 과하게 들어와 있는 그 기술주를 공략을 한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2025년 하반기를 보다 좀 어떻게 보면 손쉽게 좀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 그리고 대박 섹터가 이
부분에 부합하는 대박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반등 시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린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요거 참여 방법 말씀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공부방 1번 방은 이제 정원수도 다 찾고요. 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퇴사를 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좀 두 번째 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00분 넘게 계셨던 방 말고요. 이제 새롭게 개설한 방에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지 한 번 말씀드렸나 두 번 말씀드렸나 했는데도 벌써 300분 넘는 분이 좀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언제 또 정원이 찰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대로 빠르게 좀 들어오시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를 좀 드리자면, 네가 뭔데 이런 방을 운영을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 투자 자산 운용사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런 정보들이요, 그리고 매수매도 관련된 이런 의견들이요, 그냥 주먹구구식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너무나도 불분명한 곳에 가서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지금 정보의 바닷속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많이 혼동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검증되어 있는 금융투자협회가 전문가라고 인정한 방송에서, 그리고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정보를 받아 가셔야 올바른 투자와 좀 더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4493-1316번 아래 연락처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누구든 제가 언제 나중에 유료방으로 바꿀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문자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시점 가서도 제가 무료로 항상 입장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뭐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문자 메시지는 쌓아놓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해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3-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주식 공부방 참여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공부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새로 말씀드리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장마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좀 어떤 시장이 좀 예상이 되는가,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 차익 실현 의견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영상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주성 엔지니어링도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5만 가지 종목들 정보를 던져놓고 그냥 오르는 거 딱 하나 가지고 이거 올랐죠? 나 잘하죠? 이런 방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010-4493-1316번으로 구독,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방송이 별로여서 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방송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정말 잘못된 최근에 뭐 임창정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정말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잘못 떠드는 정보가 정말 일파만파 퍼져서 위험성이 좀 확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한테, 약은 약사에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전문가한테 운영하는 요 방을 들어오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의 대박주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좀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저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가 도달을 했지만 지금 9만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자체의 밸류에이션은 저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언제든지 다시 사실 상승을 만들어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공매도의 주 타겟이 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뼈가 아프다. 왜냐면 에코프로 BM을,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신용 물량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3위 이내로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반대 매매를 위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결국은 사실 반대 매매가 터져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하방을 좀 더 열어놓긴 해야 됩니다만, 결국은 어쨌든 현 상황 속에서 물량을 잡아가기 괜찮은 구간에 있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승이 나올 추가 하락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 구간에도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반발 매수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숏스퀴즈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반대 매매를 방어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줬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술주 영역에 있기도 하고요. 결국은 기술주 영역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수익 개선이 얼마나 될 것이냐, 신제품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에코프로 BM이 특히나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공매도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고, 자, 그리고 기술주 영역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개선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 BM이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뭐 니켈 광산 인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있는데, 사실 이 관세로 인해서 가장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입니다. 자, 그래서 LFP 배터리를 기존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점유를 했었는데, 이 보복 관세를 통해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China Battery Exports US jumped on Novem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월 달까지 해서 중국의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대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에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가게 되면 AI 시대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서 결국은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수요가 들어올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가 될 텐데, 이런 분야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K 배터리들도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협의에 들어가고 있고,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샘플 공급이 들어갑니다. 당연하게도 에코프로 BM이 만드는 걸 거예요. 자, 그래서 LFP 양극재를 2분기서부터 실기도 딱 맞물립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는 2분기 4, 5, 6월입니다. 그래서 5월 달서부터 이런 분야에 있어서 관세 이 부분에 있어서 역으로 좀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공매도도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수세로 돌아설 것이고,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기술주 라인에 금리 인하의 또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배터리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다 합니다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주춤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배터리 시장은 죽지 않아요. 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탈 것들이 이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에 탑재되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라 그러는 거지, 이 배터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 활용되는 배터리가 다른 쪽에 활용되고, 자, 전기차에 활용되는 배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이제 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될 수 있을 거고, 로봇에 활용될 수 있을 거고, 결국은 AI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자동차를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 들어가는 기름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원료예요, 원료. 모든 걸 가동시키게 하는, 공장을 돌아가게 하는 석탄, 공장을 돌아가게 하는 뭡니까? 화석연료. 이게 바로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다. 정확히는 전기차 배터리라기보다는 2차 전지다. 그래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금리나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로 실적 개선이 2분기서부터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하기에 충분한 시기에 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부터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전고체 전의 질, 고체 전의 질을 만들어서 이제 현대차라든지 내지는 삼성 SDI 쪽에 이렇게 납품하는 이 밸류 체인이 좀 완성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의 질, 결국 고체 전의 질이 핵심이잖아요. 전의 질이 고체인 게 전고체 배터리니까 이런 이슈들도 남아있는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공격적으로 긍정적인 모먼트로 우리가 현재 시점을 좀 받아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오늘 방송 이후에 관심 종목 꼭 추가하셔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준비하시는데 공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에서 에코프로 BM 또한 꾸준히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언급드린 종목들 계속해서 코멘트를 이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뿐 아니라 제가 이렇게 댓글 보시면요, 이렇게 링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 딱 하시면은 요 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방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었던 요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 대박주들 그냥 참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연결을 시키실 거라면 반드시 방에 들어오셔라.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갈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돌발 변수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공부방에서 어떠한 좀 얘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매수매도 타점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1차 목표가 도달했다라든지 아니면 4,400원까지 봐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도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 이거 공부방 어떻게 들어온다 말씀드렸었죠? 이 댓글 보시면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좀 쉽지 않은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고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는 그런 시기라는 걸 단연간 그리고 단연간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시기라는 거를 우리가 연초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미지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러실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패닉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똑같이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알면 그 모르는 사람들의 그 속칭 말한 그런 우매한 행동들, 그런 바보 같은 행동들을 야, 다 같이 가자. 이게 아니라 사실 어느 정도 이용을 해줘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보다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고 생각을 하고 1보 후퇴를 했을 때 2보 전진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좀 인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공부방에서 그리고 앞으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